예, 소개받은 나엘이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들 대상의 강의라고만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요. 치매가 전공이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인지 중재 치료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 기계를 만들 때도 제가 개발자의 역할을 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인지 중재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왼쪽 뇌입니다. 뇌는요. 성인이 되면 한 1,400g 정도 합니다. 1,400g은 BBQ 치킨 한 마리 그 정도가 이제 큰 닭이 한 1,400g인데요. 요 1,400g짜리 치킨을 내 머릿속에 이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뇌가 이제 뇌의 역할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뇌가 망가지면 뭐 마비가 되거나 입이 돌아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건 20%밖에 안 되고요. 80% 이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지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운동하고 감각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지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지능 중에서 이제 지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지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지 기능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언어 기능이 있을 것이고 언어 기능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처럼 남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제가 말을 잘하는 유창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할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 이름 대기 능력도 있고 읽고 쓰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한 6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것도 대뇌 인지 기능 중에 언어 기능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 성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두엽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집이 분당 판교기 때문에 고대 의료원에서 3시 남짓에 강의가 있으면 몇 시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해서 여기 올 때 몇 시 걸릴 것이다. 그리고 가면은 제일 먼저 김철중 박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전두엽 집행 능력입니다. 해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김장 담글 때 배추를 언제 사다가 또 배추를 사는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언제 가면 싸게 롯데마트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배추를 몇 포기나 담글 것이냐. 그래서 절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갓도 사고 모도 사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는데 이게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 손상을 받으면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엉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엄청 빠릿빠릿하게 빨랑빨랑 하는 것도 이게 점점점 뇌 기능이 떨어지면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전두엽 집행 능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두엽 기능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못하냐를 따져서 참는 능력이 바로 전두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강의를 열심히 읽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떠들면 안 되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야 되고 이런 규범에 대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바로 전두엽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면 할 말 못할 만 하거나 또 이게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예전에 감정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슬프거나 너무 많이 아니면은 너무 많이 괜히 기쁠 일도 하나도 없는데 방방 뜨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동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이 전두엽에 그 능력을 컨트롤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꼭지에는 길찾기 능력의 중추가 있고요. 이런 인지 기능하고 유일하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이 후두엽인데 후두엽에서 뒤통수를 빵 맞으면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뒤통수에는 시각 중추의 시각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후두엽에 있기 때문에 바로 후두엽이 자극되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후두엽도 뇌졸중이 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인지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지 기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지 기능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떨까요? 요즘 환자분들은 되게 똑똑하셔서요. 제가 MRI 보면서 뇌가 여기 요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뇌경색이 살짝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서 나이 먹으면
200에서 한 100에서 200g 정도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나이는 내 뇌의 MRI 나이는 80세, 90세 이렇게 다 찍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는 전공이 치매니까 저희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한테 한 80세이신 분들도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85세 찍히면 한 남들보다 한 5살 정도는 빨리 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뇌가 노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모든 앞서서 말씀드린 인지 기능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이런 거 있죠. 바둑기사 이런 사람은 40 넘어서 다 은퇴해야 됩니다. 왜냐? 잽싸게 순발력은 30, 40대.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프로게이머도 스타크래프트 임요한도 30대 초반이 딱 초반에 전성기를 찍고 그 이후에 점점 기능이 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순발력이고, 언어 기능은 언제 떨어집니까? 여기 예쁘신 그 하얀 옷 모자 쓰신 엄마 느끼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배우를 봐도 생각이 안 나고. 언어 기능은 피크가 언제입니까? 여사님처럼 50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저기 50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저분처럼 50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은 피크가 있고 각각의, 그리고 그러나 경험이 많고 지혜를 요하는 일들, 그런 건 경험으로 내가 이 일을 경험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이 먹어도 우리 산신령님의 지혜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떨어질 땐 떨어지고 안 떨어질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 기능을 퉁쳐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 뭐 안심센터나 뭐 신경과나 가보면 뭐 물어보는 거 몇 년도입니까?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또 비행기 연필 소나무하고 2분 있다가 다시 묻고 이런 거 하죠. 그게 만점이 30점인데 30점이 일단은 성공적인 노화다 그러면 젊어서도 30점, 나이 먹어도 30점 하면 좋겠지만, 노화는 뇌는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 치킨 한 마리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정상적인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내 나이보다 20년 전의 기능의 80% 하시면 됩니다. 퉁쳐가지고는.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각각의 뭐 언어 기능이냐 기억력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80% 정도 하시면 저희가 정상 판정을 해드리고, 또 정상 판정을 받은 분이 치매로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연간 정상 판정 받으신 분은 1, 2%밖에 치매가 안 간다. 그래서 운전면허 써드릴 때 정상으로 써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괜찮다고 의사가 약간 보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노화, 뭐 경도인지 장애, 인지가 객관적으로 의사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연간 10에서 20%는 치매로 넘어갈 수 있다. 경도인지 장애. 그래서 특별 관리 대상이고, 치매군은 더더더더더 빨리빨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로 하는 상태가 치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느냐? 여기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아이의 학업 성적,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애가 나중에 치매 들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애들 학원 뺑뺑 돌리는 이유도 애 나중에 치매 걸리지 말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기 때가 되면, 중년기 때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요한 거, 이게 글자가 작은데 일단 중년기 때는 고혈압, 비만, 뇌 손상, 약주 많이 하시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치매가 많이 걸렸습니다. 중년기 때. 이유는 귀가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신경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손상되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리면 지적 활동을 적게 하고, 귀가 안 들리면 우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치매 걸릴 위험도가 높으니까 보청기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고, 청력 저하가 있다면 내가 혹시 인지가 괜찮은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나이 먹어서는 당연히 흡연,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절대 안 되고, 우울하고 고독한 거, 운동 안 하는 거,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 그다음에 나쁜 공기 쐬는 거, 당뇨. 사실은 당뇨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애 내 소중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에 걸쳐서 초등학교 때 애들은 헬멧도 씌우고 공부시키고, 중년기 때는 여러 가지 관리 잘하고,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아주 많아서 내 소중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저희 치매학회의 이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인지 중재 치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늘 머리를 써야지 머리가 들나빠진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지자가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걸 할 때 그룹으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고스톱을 칠 것이냐 맨날 신문을 볼 것이냐 칼럼을 볼 것이냐 너무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학습지 같은 거 요즘 대교 아시죠? 옛날에 뭐 빨간 펜도 있고 구몬 수학도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전부 어른형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교도 요즘 빨간 펜을 시니어형 만들고요. 주간보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교에서 하는 주간보호 세탁 꽤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펜앤펜슬로 학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두뇌를 잘 굴려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좌우지단간 정상 노인이든 정상 어르신이든 아니면 저같이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약간 경도인지 장애이건 치매거간에 이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머리 쓰는 거는 무조건 좋다. 근데 머리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썼더니 어떻게 되느냐? 인지자극, 머리를 쓰는 치료를 했더니 경증 중등도 치매 환자한테서 치매 진행을 6개월 이상 늦춘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따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나의 소중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들이 많이 묻는 거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예방이 되나요? 포스파디딜세린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이 되나요? 뭐 그 노란색 알약, 글리아틸린 이것만 먹으면 되나요? 그러나 뭡니까? 한 가지만 갖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카레도 먹고 잠도 잘 자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뭐 하나를 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골고루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설령 치매에 걸렸다 한들 치매 환자라고 해도 약물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약물은 기본으로 가고 머리를 쓰는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정상 노인은 고스톱을 치면 머리가 이제 덜 나빠지고 약간 인지가 떨어진 분은 고스톱을 열심히 치면 고스톱은 잘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맞춤으로 뭔가 비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은 하여야 되지만 여하튼 간에 요거는 지금 올해 연말에 출시될 연간 5천만 원짜리 치매 신약입니다. 그래서 요런 약물도 있지만 이 약물보다 값어치 있는 것은 사실은 비약물 치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뭐 이런 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이 중에서 환자분들한테 매일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머리를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머리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 누구였는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TV에 나온 분 김연자 딱 보고 김연자 저분 얼굴 일단 이름 맞추시고 김연자 데뷔 언제 했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히트곡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이제 이런 게 머리를 애써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안 써지는 겁니다. 이폴트블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충분히 노력해서 기억효를 증가하라. 2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을 같이 활성화를 해라. 그리고 나쁜 기억은 잽싸게 없애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 중재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인지훈련 활용 도구는 굉장히 변천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뭐 종이로 그냥 김철중 기자님 뭐 기사나 열심히 읽고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일기나 쓰고 했지만 요게 조금 지나면서 타블렛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나옵니다. 근데 요 로봇가 아직까지는 똘똘하지 못합니다. 똘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갖고 뒤집어 쓰고 보는 가상현실 이런 것도 현재 진천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 하여튼 무슨 어떤 뭐 여하튼 간에 어떤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헬스케어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이즈다 하고 뭔가 AI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기계 기반의 모든 헬스케어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의료의 디지털 의료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인 근거 기준이 확실한 거,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게 필요한 것이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빼서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제가 이제 우리 어디 건강 강좌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세라젬을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될까요? 세라젬? 모르죠.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다단계도 있고, 이것만 가서 현혹돼 가지고 새치혀에 휘둘리셔서 그것만 하면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많은 곳들에서 좀 냉정함을 가지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약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도 시중에 많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만 하면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쓰는 기계들도 있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의료라고 하는 것에 들어온 것은 좀 더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더 효과 검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근거 기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냉철함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치료가 디지털에서 작용되는 신인류 교수를 말씀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객관화된 컴퓨터 인지 중재 치료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인지 중재 치료는 뭐 독일 것도 있고, 독일 사람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된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슈퍼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소개가 돼서 개발이 됐었고, 저 역시 이 개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상 환자도 있지만 경도 인지 장애 치매 환자한테 떨어진 영역을 딱 판단을 미리 합니다. 제가 앞서서 기억력, 그 다음에 뭐 전두엽 집행 능력, 시공간력, 언어력,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어느 영역에서 떨어지냐 딱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떨어진 인지 기능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좋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학습지로 하던 것이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개개인한테 맞춤으로 그분한테 맞춤 옷을 입듯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 기능만 향상시킨다고 이분이 치매가 다 예방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향상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청각 장애, 이런 치매를 악화시키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싹 다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슈퍼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했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기관에서 계신 분이나 가정에서 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뇌가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졌다는 그런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환자에 대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 78세 남자 환자였고, 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이분 알츠하이머 병이고 아밀로이드 페트 찍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처음 오신 거는 2018년도고 지금까지 약도 잘 드시면서 6년째 인지중재 치료를 하고 계셔서 현재까지 치매가 별로 진행하지 않고 좀 있던 분입니다. 이분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력이 떨어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두엽 집행 능력,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좀 떨어졌고, 가끔 가다가 분노하고 자기가 당신이 인지가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했던 분이어서, 일단 목표는 기억력, 전두엽 집행 능력 좋게 하면서 기분도 좀 좋게 한다는 걸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분 어떻게 했냐면, 요 슈퍼브레인 프로그램 이용해서 주 5회 한 해 1시간씩 가정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옆에 사모님이 굉장히 똘똘하셔서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일상생활 능리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얼마나 뭘 열심히 했냐면 매일매일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주 2회 PT하고 피아노 레슨 받고 집안일 같이 하고 취침 전에 일기 쓰고, 그래서 요 분이 이렇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일기도 맨날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지 기능이 쭉쭉쭉쭉 살짝 좋아지다가 지금 다시 나빠지긴 했지만, 한 7년 동안 완전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였는데도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랑 저랑 5천만 원짜리 치매약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돈 안 들여도 지금도 할 만한데 이제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브레인은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고, 모든 주치의나 치료사나 환자나 보호자나
네 박자가 맞아야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지 치료 영역에서 비약물 치료 정말 중요하다. 약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구르는 돌에는 확실히 이끼가 들키더라. 아무리 치매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20% 정도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알츠하이머 병인 거는 그냥 내가 좀 덜 나빠질지 더 나빠질지 이제 삶의 질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최우선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치료 영역에서 예전에는 종이로 하는 게 있다면 요즘은 디지털화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이고 널리 사용돼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